네, 반갑습니다. 지혜로운 나이트입니다. 박문호 박사 빅퀘스천 성공법칙. 판단력 사고력의 인생 망치는 최악의 판단을 하지 않는 현실적인 방법.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박문호 박사님의 강연인데요. 특히 직관이라는 걸 언제 믿고 또 언제는 좀 경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창의성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걸 좀 깊이 파헤쳐 보면서요.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에 진짜 최악의 판단은 피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내용들만 속속 뽑아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강연이 정말 흥미로운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직관이나 창의성에 대한 통념에 약간 도전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냥 느낌이 그래. 이게 아니라 신경과학적인 근거나 실제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아주 현실적인 접근법을 제시하세요. 이걸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을지 오늘 좀 깊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직관하면 뭔가는 신비로운 거, 아니면 그냥 직감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박사님은 이 둘부터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직감이라고 말하는 건요.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뭔가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 박사님 표현으로는 내수용 감각이라고 하는데 뭐랄까 배가 좀 싸하다든지 어딘가 불편하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에 가깝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관은요. 이건 좀 달라요. 이건 철저히 학습의 결과물입니다. 학습이요? 네, 무의식적 자동 연결 학습. 그러니까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이나 지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연결되면서 나오는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본능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와, 학습된 결과물이라니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스티브 잡스 사례가 좀 뭐랄까 충격적이던데요. 네, 맞아요. 박사님은 특히 4가지 상황을 경고하십니다. 첫째는 메타인지 부족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판단이 과연 객관적인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할 때죠. 잠깐 멈춰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 자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둘째는 역시 비전문 분야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 분야에서는 정말 천재적인 직관을 발휘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직관을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의학, 그러니까 췌장암 치료에 적용하려다가 아시다시피 좀 비극적인 결과를 맞았죠. 직관은 전문가용, 그것도 자기 분야 전문가용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내 전문 분야가 아니면 직관보다는 다른 걸 따라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나머지 2가지 위험 신호는 뭔가요? 셋째는 강한 감정에 휩싸였을 때요. 너무 흥분했거나 엄청 화가 났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이럴 때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감정적일 때. 네, 감정이 이성을 그냥 압도해버려서 직관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는 확률이 낮은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처럼 성공 확률 자체가 매우 낮은 일에는 직관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땐 차라리 냉정하게 공식이나 원칙, 통계 이런 걸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뇌가 의외로 이 숫자에 좀 약해서 확률 낮은 일에 대한 직관은 실패하기 쉽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렇군요. 4가지 상황 잘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반대로 이 직관 능력을 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연히 경험만 쌓으라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냥 경험만 쌓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3가지 구체적인 훈련법을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숫자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훈련이에요. 세상을 구체적인 숫자로 파악하고 예측하는 연습이죠. 예를 들어 미수 기사를 볼 때도 그냥 중고차가 많이 수출됐다. 이게 아니라 약 65만 대 정도 수출됐구나.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활용하려는 노력.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숫자에 익숙해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효율적인 인출 단서. 그러니까 기억을 꺼내는 미끼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꺼낼 때 에너지가 적게 드는 방법을 쓰는 거죠. 특히 WHO나 FBI 같은 두문자어나 약자 이런 것들이 기억 인출에 드는 에너지를 확 줄여줘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스토리는 재미는 있는데 자칫하면 핵심 내용보다는
그냥 비유나 이야기 자체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단점도 있다고 보고요. 아, 그러네요. 재밌는 이야기만 기억날 수 있겠네요. 근데 아까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혹시 산책하다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는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훈련법이 바로 움직임 활용이에요. 걷거나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 같은 이런 신체 활동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 저장고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산책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풀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네, 있죠. 네. 오히려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시야가 좁아져서 직관이 발휘되기 더 어렵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와, 직관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창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박사님은 창의성을 훨씬 더 넓게 보세요. 아예 생생하게 살아가는 삶 자체라고 정의하시거든요. 삶 자체요? 네.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죠.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민감성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으로 이어지고요. 때로는 운동이나 정서, 지적 욕구가 막 넘치는 과행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지성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절된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에너지가 넘치거나 심지어 흥분을 잘하는 게 창의성이랑 연결될 수 있다니 이건 진짜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넘치는 에너지를 그냥 막 분출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지적인 탐구나 생산적인 활동으로 잘 제어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창의적인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열심히 탐구하는 동시에 반드시 내면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 자신의 편견이나 강점, 약점 같은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죠. 아하, 결국 나를 아는 것, 자기 성찰이 창의성의 바탕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창의성의 궁극적인 모습은 이런 고독한 내면 탐구를 통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이나 자아상 같은 걸 발견하고요. 그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지식의 힘으로 끊임없이 부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야말로 자기 삶을 예술작품처럼 창조하는 것,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오늘 박문호 박사님의 강연을 통해서 보니까 직관이나 창의성이라는 게 그냥 뭐랄까 타고나는 재능이나 막연한 느낌 같은 게 아니었네요. 정말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배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박사님은 자기 삶을 그렇게 예술적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공부를 직업이나 심지어 신념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까지 강조하세요. 여러분에게 배움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질문을 오늘 하루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나이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